지부리바. 야, 늙은이 내가 만만해? 오늘 죽는 날이라 생각해 알겠어? 말 맞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골든 글러브 체육관. 오후 3시 평범해 보이던 이곳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28살 브래드 윌슨이 체육관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의 오만함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현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그는 지난주 타이틀 방어전에서 상대를 1라운드 KO로 보내며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오늘은 뭔가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은데? 브래드의 시선이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70세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꽂혔어요. 이강석 할아버지는 손자 민호의 태권도 수업을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브래드가 갑자기 할아버지 앞에 서더니 거만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동양 무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실래요? 체육관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어요. 이것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1억 원 걸고 격투기 한 판 할래요? 브래드의 말에 체육관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할아버지는 책에서 고개를 천천히 들어 브래드를 바라봤어요. 그 차분한 눈빛에는 70년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었죠. 젊은 친구가 농담을 좋아하는구나.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1억 원 걸겠다고요. 물론 할아버지한테는 너무 가혹한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브래드가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미친놈이네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사람은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어? 라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친구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상대해드리죠. 그 순간 체육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 이강석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1970년대 그는 한국에서 철권 강석이라 불리며 전설로 남은 격투가였거든요. 당시 한국 최초의 종합격투기 도장 무도관을 운영했던 그는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를 모두 섭렵한 완전체였어요. 이소룡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의 도장을 찾았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1980년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 후 40년간 단 한 번도 주먹을 쓴 적이 없었어요. 손자 민호조차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민호에게 할아버지는 그냥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평생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이민자였을 뿐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를 믿어라. 브래드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해. 전 세계에 이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 그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500만 명. 이 영상이 얼마나 화제가 될지 그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노인학대로 고발당하기 싫으니까 가볍게 하죠. 그래도 1억 원은 제대로 받겠습니다. 브래드가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체육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UFC 챔피언에게 맞서기엔 너무 무서웠거든요. 브래드는 자신의 전적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35승 무패예요. 그중 28번이 KO 승이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그가 계속 떠들어대는 동안 할아버지는 조용히 겉옷을 벗고 있었어요. 70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라이브 방송 시작됐어요. 브래드의 매니저가 외쳤어요. 순식간에 시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100명, 500명, 1000명. 브래드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쇼를 준비했어요. 70세 한국 할아버지와 격투기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이거 진짜야? 할아버지 다치겠는데? 브래드 완전 미쳤네. 이런 걸 방송해도 되는 거야? 시청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어요. 브래드는 더욱 신이 났어요. 여러분, 동양 무술의 신비로운 힘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움직임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체육관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모두가 알았지만 호기심이 양심을 이겼어요.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체육관 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젊은 친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브래드는 워밍업을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확실히 프로였어요. 빠른 잽, 강력한 킥, 완벽한 발놀림. 시청자들은 감탄했어요. 와, 역시 챔피언이네. 할아버지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실시간으로 사고 보는 거야?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1만 명을 넘어섰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이 중에는 격투기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이건 경기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대가 될 것 같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브래드가 외쳤어요. 시청자 수가 1만 5천 명을 돌파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 기괴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브래드가 파이팅 스탠스를 취했어요. 완벽한 자세였어요. 반면 할아버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편안했죠. 할아버지, 가드 올리세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였어요. 브래드가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어요. 가벼운 잽이었어요. 정말로 노인학대가 되는 걸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브래드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브래드가 당황했어요. 분명히 맞힐 수 있는 거리였는데.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뭐지? 할아버지가 피했네? 우연인가? 브래드가 조금 더 진지해졌어요. 이번에는 좀 더 빠른 연속 잽을 날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공격을 피해냈어요. 이상하다. 브래드가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격하지 않았어요. 그저 브래드의 공격을 물 흐르듯 피할 뿐이었어요. 그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시청자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뭔데? 움직임이 이상해. 진짜 무술고수인가? 브래드가 일부러 안 맞히는 거 아니야? 체육관에 있던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브래드가 봐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브래드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로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네요. 민호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브래드가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체면도 없었어요. UFC 챔피언이 70세 할아버지 하나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됐나요? 강력한 오른쪽 훅, 왼쪽 어퍼컷, 로우킥까지. 브래드의 모든 기술이 나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모든 공격을 피해냈어요. 그것도 아주 여유롭게요. 뭐야 이게? 브래드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벌써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반면 할아버지는 숨 하나 거칠지 않았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3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거 진짜야? 할아버지가 UFC 챔피언을? CG 아니야? 브래드 일부러 못 맞히는 거지? 아니야,
브래드 표정 봐. 진짜 당황했어. 체육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브래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브래드 괜찮나? 뭔가 이상한데? 3분이 흘렀어요. 브래드는 이미 지쳐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젊은 친구, 이제 조금 진지해져 볼까? 그 말과 함께 할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70세 노인의 온화한 눈에서 40년 전 링 위를 지배했던 격투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타났어요. 브래드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어요. 동물적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요. 할아버지, 뭔가 달라졌어. 민호가 속삭였어요. 시청자들도 느꼈어요. 할아버지 눈빛 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소름 돋는다. 할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내딛었어요. 그저 한 발짝이었는데 체육관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바로 40년간 숨겨져 있던 철권 강석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세를 바꿨어요. 아까까지의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완벽한 격투 자세였어요. 태권도의 기본기, 권투의 가드, 유도의 균형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합된 자세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자세네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40년간 잠들어 있던 야생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공포를 느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상대와 싸워봤지만 이런 기운은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압박감이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잠깐만요. 브래드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했어요. 전 세계 격투기 팬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이거 레전드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진짜 고수였네. 브래드 식은땀 흘리는 거 봐. 체육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움직였어요. 너무 빨라서 카메라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브래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요. 체육관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현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70세 할아버지한테 1초 만에 KO 당한 거였어요. 라이브 방송 댓글창이 완전히 멈췄어요. 시청자들도 충격에 빠져서 댓글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뭐야, 지금 뭔 일이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할아버지가 UFC 챔피언을 1초? 진짜 1초 만에? 이건 말이 안 돼.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이미 종합격투기를 완성했단다. 체육관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였어? 할아버지가 정말. 브래드가 진짜로. 브래드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정확한 경혈 타격으로 기절한 거였어요. 다칠까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제압한 거죠. 라이브 방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시청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영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킹 루즈 72여 올드 코리언 그랜드파더 나크스 아우트 UFC 챔피언 인 1세컨드. 할아버지는 조용히 겉옷을 다시 입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젊은 친구가 깨면 물 한 컵 줘야겠구나. 5분 후 브래드가 천천히 의식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그의 옆에 앉아서 물컵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젊은 친구.
브래드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체육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것도 보였어요. 뭐가? 브래드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할아버지와 격투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졌나요? 브래드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어조였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친구가 먼저 도전했으니까요. 브래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창피함, 분노, 혼란.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그를 지배했어요. 경외감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브래드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970년대 나는 한국에서 철권 강석이라고 불렸단다. 당시 종합격투기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나는 이미 모든 무술을 하나로 통합했었지. 브래드가 더욱 놀랐어요. 1970년대요? 그럼 종합격투기의 원조가 그런 거창한 건 아니야. 다만 나는 항상 생각했단다. 무술에는 경계가 없어야 한다고. 태권도의 발차기, 권투의 주먹, 유도의 던지기, 검도의 정신력. 모든 걸 배워야 진짜 강해진다고. 라이브 방송 댓글창이 또다시 폭발했어요. 할아버지가 종합격투기 원조? 1970년대? 진짜? 이소룡보다도 먼저? 레전드다 진짜.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1980년에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단다. 미국에 와서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할아버지로 살았지. 브래드가 갑자기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UFC 챔피언이 70세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나이와 경험을 무시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 브래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어요. 할아버지가 브래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젊은 친구, 고개 들어라.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동양 무술을 조롱했고, 그래서 교훈을 얻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아버지의 미소에는 진정한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감동받았어요. 브래드 진짜 사과하네. 할아버지 마음이 넓으시다. 이게 진짜 무술의 정신이구나. 시청자들의 브래드를 보는 시각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만한 챔피언에서 교훈을 받은 젊은이로요. 할아버지, 저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브래드가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친구, 진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야. 자신을 이기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이란다. 겸손함요? 강할수록 더 겸손해야 해. 내가 40년간 주먹을 쓰지 않은 이유도 그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거든. 브래드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교만해졌어요. 타이틀은 그냥 종이 쪼가리야.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짜 실력과 마음가짐이지.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브래드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도 이 대화에 집중했어요. 단순한 격투 영상이 인생 철학 강의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깊다. 브래드도 변하고 있어. 이게 진짜 스승의 가르침이구나. 할아버지가 브래드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일어나라. 젊은이가 무릎 꿇고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SNS에 퍼지고 있었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모든 플랫폼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ESPN, CNN, BBC. 주요 언론사들이 긴급 뉴스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킹 UFC 챔피언 디피터드 바이
72여 올드 코리언 그랜드파더 인일 세컨드.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새벽 시간이었지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이강석 할아버지였어요. 대박! 한국 할아버지가 UFC 챔피언을? 40년 전 철권 강석이 진짜였네. 자랑스럽다 정말. 일본, 중국에서도 화제였어요. 동양 무술의 위상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체육관 안에서도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찍고 있었어요. 모든 각도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고 있었죠. 이거 진짜 역사에 남을 사건이네. 평생 못 볼 장면을 봤다. 벌써 현지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30분도 안 됐는데 이 영상이 그렇게 빨리 퍼진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각종 방송국, 신문사,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인터뷰 요청이 엄청 많네요. 민호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 난 그냥 손자 가르치러 온 할아버지일 뿐이야. 브래드가 놀랐어요. 할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 진짜 중요한 건 명예나 명성이 아니야. 가족이고 일상이지. 할아버지의 말에 브래드가 또 한 번 깨달음을 얻었어요. 라이브 방송 댓글에서도 할아버지의 태도에 감탄하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명예에 연연하지 않으시네. 이게 진짜 고수의 자세구나. 할아버지,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브래드가 다시 한번 간청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건 기술이 아니야. 마음가짐이지. 마음가짐이요? 무술의 첫 번째 가르침은 겸손이야.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자비지. 이 세 가지 없이는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어. 브래드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추구했던 강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할아버지,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요? 잘못 산 게 아니야. 다만 이제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브래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시청자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에 빠져들었어요. 단순한 격투 영상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 스토리가 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왜 저를 이기셨어요? 겸손이 중요하다면서요. 브래드가 순수하게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때로는 교만을 꺾어줘야 할 때가 있단다. 내가 계속 그 길로 가면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더 큰 상처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거든.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진정한 친구를 잃지. 내가 널 이긴 건 내 몸이 아니라 내 교만을 이긴 거야. 브래드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주변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알겠지? 진짜 강함은 남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거야.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감탄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지혜로우시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싶다. 브래드가 좋은 스승을 만났네. 시청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서며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몰랐네요. 민호야, 할아버지는 변한 게 없어. 다만 내가 이제 할아버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지.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거든.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민호야, 진짜 강함은 주먹에 있는 게 아니야. 마음에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내 주먹이 아니라 착한 손자란다. 이 따뜻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 브래드도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가족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체육관 밖이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과 카메라 크루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너무 빨리 퍼진 거였어요. 할아버지, 나가시기 힘들 것 같은데요. 체육관 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의연했어요. 괜찮아요. 나갈 길은 있을 거예요. 브래드가 나섰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할아버지를 보호해 드릴게요. 고마워, 젊은 친구. 하지만 필요 없어. 기자들도 사람이야. 정중하게 얘기하면 이해해 줄 거야. 할아버지의 이런 태도에 브래드가 또 감탄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었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체육관 밖 상황도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경찰도 교통 정리를 위해 나와 있었어요. 완전 난리 났네. 할아버지 유명 인사 됐어. 이 정도일 줄 몰랐네. 할아버지가 브래드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줬어요. 젊은 친구, 기억해라. 강함의 목적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야. 그리고 진정한 챔피언은 링 밖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링 밖에서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타이틀은 언젠가 빼앗길 수 있지만 인격은 평생 내 것이거든. 브래드가 깊이 새기며 들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스승이세요. 스승은 아니야. 그냥 인생 선배일 뿐이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라.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민호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오늘 태권도 수업 빠졌으니까 집에서 품새 연습하자. 이 평범한 말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계적인 화제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손자 교육을 걱정하는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와 민호가 체육관을 나서려 할 때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줬어요. 존경의 표시였어요. 브래드도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다음에는 싸우러 오지 말고 배우러 와라. 할아버지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어요. 체육관 밖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손자와 저녁 먹을 시간이거든요. 기자들도 할아버지의 품위에 감동받아 억지로 막지 않았어요. 다만 멀리서 사진만 찍을 뿐이었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이 아쉬워했어요. 할아버지 가시는구나.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 평생 잊지 못할 영상이었다. 할아버지와 민호가 조용히 사라져갔고 브래드는 한동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혼자 남았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브래드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늘 저는 격투기에서 진 게 아니라 인생에서 이겼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변명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늘 만난 할아버지는 제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도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럼 은퇴하실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 진짜 챔피언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링 밖에서의 진정한 챔피언 말이에요. 브래드의 이런 태도, 변화에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도 감동받았어요. 브래드 완전히 달라졌네. 정말 좋은 교훈을 받았구나. 이게 진짜 성장이지.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보도했어요. 단순한 격투 영상이 아니라 동서양 문화와 철학을 다루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발전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강석 할아버지가 국민적 영웅이 됐어요. 청와대에서도 격려 메시지를 보냈고 각종 무술단체에서 명예직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였어요. 특히 브래드의 태도, 변화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일본, 중국에서도 동양 무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태권도장, 가라테 도장, 쿵푸 학원에 문의가 쏟아졌어요. 유튜브에서는 이 영상이 24시간 만에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었어요. 1빌리언 뷰주인 24어워즈. 누 월드 러코드. 다음 날 할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이 세탁소를 열었어요. 하지만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 할아버지, 이렇게 유명해지셔도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며칠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의 평범한 일상이 더 화제가 됐어요. 저렇게 유명한데도 세탁소를 계속하신다니. 정말 겸손하시다. 진짜 고수는 다르구나. 브래드도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격투기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세탁소 일을 돕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옷 개는 법부터 배워보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브래드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건 격투기 기술이 아니었어요. 겸손함, 인내심,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이었어요. 매일 아침 세탁소에 와서 일을 돕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변해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챔피언 벨트를 걸고 경기할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 내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돼. 다만 이기든 지든 겸손함을 잃지 마라. 브래드의 변화는 격투기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선수들도 브래드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UFC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선수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민호도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호야,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그냥 지금처럼만 잘하면 돼. 한 달 후, 브래드가 다시 타이틀 방어전을 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경기 전 인터뷰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만 했고, 이긴 후에도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의 승리는 제 스승님 덕분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이강석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세탁소에서 TV로 경기를 지켜봤어요. 브래드의 달라진 모습에 흐뭇하게 웃었어요. 민호야, 저 친구 많이 변했지? 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경기 후 브래드가 세탁소로 달려왔어요. 챔피언 벨트를 들고서요. 할아버지, 이 벨트는 할아버지 덕분에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지. 할아버지는 그냥 작은 조언을 해준 것뿐이야. 그날 밤 할아버지와 민호, 그리고 브래드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세계적인 챔피언과 평범한 세탁소 할아버지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언젠가 제가 은퇴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브래드가 물었어요. 젊은 친구, 은퇴 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야. 그때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지. 어떻게요? 내가 배운 것들을 젊은 선수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도 할아버지처럼 겸손하게 살겠어요. 겸손은 배우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지. 내 마음이 따뜻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져. 그 후로도 브래드는 계속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경기가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서도요. 할아버지와 브래드의 우정은 격투기계의 전설이 됐어요. 나이와 국적, 문화를 뛰어넘은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1년 후,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어요. 제목은 1초의 기적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진정한 강함이었어요.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단순한 격투 이야기가 아니라 동서양 철학과 인생의 지혜를 다룬 작품으로 평가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술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브래드는 약속대로 은퇴 후 젊은 선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은 항상 같았어요. 겸손하라. 진정한 강함은 마음에서 나온다. 민호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할아버지와 민호가 함께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는 모습이 나와요.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민호야, 기억해라.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때로는 교만을 꺾어줘야 할 때가 있단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년 후 할아버지의 세탁소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일본의 전설적인 가라테 고수 타나카 센세이였어요. 85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이강석 선생, 오랜만입니다. 타나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타나카 형님, 어떻게 여기까지? 그 영상을 봤습니다. 40년 전 당신의 그 기술을 다시 보게 되다니 감격스럽네요. 두 사람은 1970년대 한일 무술 교류전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당시 타나카는 일본 최고의 가라테 고수였고 강석은 한국에 떠오르는 격투가였죠. 둘은 서로를 인정하는 라이벌이자 친구였어요. 그때 약속했잖습니까? 언젠가 다시 만나서 진짜 승부를 보자고. 타나카의 눈에서 여전한 투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님, 우리 나이가 벌써. 나이가 뭡니까? 진정한 무술가에게 은퇴는 없어요. 세탁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와 브래드도 함께 자리했어요. 전설적인 두 고수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거든요. 그때 당신의 무용권을 막지 못했던 게 평생 후회였습니다. 타나카가 말했어요. 무용권이요? 브래드가 궁금해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빠른 주먹이라는 뜻이야. 하지만 그건 그냥 별명일 뿐이고. 아닙니다. 타나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그 기술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민호가 눈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그런 기술이 있으세요? 민호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타나카가 끼어들었어요.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이 사라지면 무술의 역사가 끊어져요. 젊은 세대에게 전수해야 해요. 브래드도 동조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런 기술이 있다면. 결국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기술은 오직 생명이 위험할 때만 써야 해. 그리고 절대 자랑하거나 과시용으로 쓰면 안 돼. 타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진정한 무술가의 자세입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서더니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거기에는 40년 전 연습했던 나무 기둥이 아직도 서 있었어요. 자, 잘 봐라. 할아버지가 기둥 앞에 섰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후 기둥에 완벽한 주먹 모양의 구멍이 뚫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의 손이 움직이는 걸 보지 못했어요. 세상에. 브래드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타나카도 감탄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더 완벽해졌네요. 민호가 기둥을 만져봤어요. 할아버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민호야, 이건 50년간 수련한 결과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특별 수련이 시작됐어요. 참가자는 타나카 센세이, 브래드, 그리고 민호였어요. 세탁소 뒷마당이 비밀 도장이 된 거였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비우는 거야.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분노, 욕심, 자만. 모든 잡념을 버려야 해. 두 번째는 호흡이야. 숨을 통해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거지. 세 번째는 타이밍.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최적의 순간을 포착하는 거야. 브래드가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힘은 중요하지 않나요? 힘은 마지막이야.
마음, 호흡, 타이밍이 완벽하면 최소한의 힘으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어. 타나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가라테의 진수와 같네요. 민호가 열심히 메모하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민호야, 내가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갖고 있어. 바로 겸손함이지. 그것만 있으면 충분해. 수련이 진행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관찰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중국에서 온 쿵푸 대가 리 대사부였어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렵한 몸놀림을 자랑했어요. 이강석 선생의 수련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리 대사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놀랐어요. 리 대사부님, 어떻게 여기까지? 소문이 중국까지 퍼졌습니다. 동양 무술의 진정한 고수가 미국에 있다고요. 이제 세탁소 뒷마당에는 한국, 일본, 중국의 무술 대가들이 모인 거였어요. 브래드와 민호는 이런 역사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서 흥분했어요. 대사부님도 함께 하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동료들을 만났네요. 리 대사부가 자신의 특기인 점혈수를 보여줬어요. 손끝으로 특정 부위를 눌러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어요. 타나카도 자신의 일격필살 기법을 선보였어요. 가라테의 정수가 담긴 완벽한 타격이었어요. 세 대가가 모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각자의 무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신기하네요. 브래드가 감탄했어요. 서로 다른 무술인데 핵심은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술의 근본은 하나야. 나라가 다르고 형태가 달라도 추구하는 바는 같지. 리 대사부가 말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고수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타나카도 동의했어요. 국경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무술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민호가 질문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마 며칠 밤낮으로 토론했을 거야. 누구의 무술이 더 우수한지 말이야. 하지만 결론은 뻔했겠죠. 리 대사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결국 모든 무술은 평화를 위한 거니까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련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삼국의 무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수련이 됐어요. 평화로운 수련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세탁소 근처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난 거였어요. 젊은 남자 3명이 노부인의 지갑을 빼앗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노부인이 소리쳤어요. 브래드가 즉시 일어섰지만 할아버지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잠깐, 브래드. 하지만 할아버지, 조급하면 안 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할아버지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강도들은 세탁소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노인들만 있는 걸 보고 안심한 듯 했어요. 야, 할아버지들, 비켜. 강도 중 하나가 거칠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세 대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삼각형 형태로 자리를 잡았어요. 타나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젊은 친구들, 지갑을 돌려주고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 강도들이 비웃었어요. 뭐, 할아버지가 우리보다 강하다고? 리 대사부가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이들이 예의가 없구나. 강도들이 공격해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 대가가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인 거예요. 할아버지의 무영권, 타나카의 일격필살, 리 대사부의 점혈술이 동시에 작동했어요.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의 강도가 모두 무력화됐어요. 브래드와 민호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강도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완전히 기가 눌려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젊은 친구들, 이런 길로 가면 안 되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라. 강도 중 하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도들은 이미 반성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경찰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했어요. 노부인이 달려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이 또다시 화제가 됐어요. 3명의 할아버지가 강도 3명을 제압이라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브래드가 감탄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바로 진정한 무술가의 모습이군요. 맞아, 브래드. 무술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지. 새 대가의 만남은 전 세계 무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무술 교류가 활발해졌고 진정한 무술가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무술인들의 성지가 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겸손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야. 다만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게 행운이지. 이렇게 해서 1억 원짜리 도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동서양 무술의 화합과 진정한 강함에 대한 깊은 성찰로 확장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겸손하고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3개월 후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편지 하나가 배달됐어요. 발신인은 놀랍게도 국제무술연맹 IMF였어요. 전 세계 무술계를 통갈하는 최고 권위의 기관이었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호가 편지를 읽어봤어요. 세계 무술대회 초청장이네요. 브래드도 놀랐어요. 이건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대회 아닌가요? 각국의 최고 고수들만 참가하는. 할아버지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이강석 선생님께 귀하의 탁월한 무술 실력과 숭고한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올해 제15회 세계 무술 대회의 명예심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무술가들이 참가하는. 타나카와 리 대사부도 함께 있었는데 둘 다 깜짝 놀랐어요. 세계 무술 대회요? 타나카가 감탄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꿈꿨던 무대인데. 리 대사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무술가에게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하지만 왜 심판으로?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최근 각국 대표들 간의 경기에서 판정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편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어요. 최근 세계 무술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였어요. 각국 무술가들이 승부에만 집착해서 무술의 본래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 내용을 읽어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기술과 승리에만 매몰되어 겸손함과 존중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브래드가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강석 선생님과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무술가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편지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이번 대회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거였어요. 승부뿐만 아니라 무술가의 품격도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는 거였죠. 재미있네요. 우리 대사부가 웃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마음가짐도 봐야 한다는 거군요. 타나카도 동의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무술 대회죠. 예전에는 이런 게 당연했는데. 할아버지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이미 은퇴한 몸이고. 할아버지,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건 할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 무술인들에게 진정한 정신을 가르쳐 주세요. 결국 할아버지가 참가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심판으로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타나카, 리 대사부, 브래드, 민호까지 모두 함께 가기로 한 거였어요. 이번 기회에 젊은 무술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대회가 열리는 곳은 스위스 제네바였어요. 중립국에서 열리는 만큼 어느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출발 전날 세탁소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브래드의 동료 UFC 파이터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라이트급 챔피언 마이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브래드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헤비급 챔피언 로니도 왔어요.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진짜로 강해지고 싶다고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하지만 스위스에서 배우게 될 거야. 전 세계 무술가들과 함께 말이지.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일행은 총 8명이 됐어요. 한국의 강석 할아버지, 일본의 타나카 센세이, 중국의 리 대사부, 미국의 브래드와 UFC 파이터들, 그리고 민호까지. 이거 완전 드림팀 아닌가요? 민호가 신이 났어요. 드림팀이 아니라 평화팀이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할아버지 일행은 대회장의 분위기에 놀랐어요. 각국 선수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저기 봐요. 브래드가 가리켰어요. 러시아 팀과 미국 팀이 서로 째려보고 있어요. 중국 팀과 일본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같은 아시아권인데도 서로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리 대사부가 중국 선수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지만 그들은 차갑게 반응했어요. 대사부님, 여긴 경쟁의 장소입니다.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중국 대표팀 코치가 무례하게 말했어요. 타나카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선수들이 그를 외면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에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심각하구나. 무술이 단순한 격투 스포츠가 되어버렸어. 더 충격적인 건 선수들의 태도였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인사는커녕 상대방을 위협하고 도발하는 행동들이 일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무술대회 맞나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무술의 겉모습만 남고 정신은 사라졌구나.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대회 조직위원장이 다가왔어요. 이강석 선생님,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대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조직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각국 정부들이 무술을 단순한 스포츠로만 보기 시작했고 전통 무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올림픽에서도 전통 무술 종목들이 하나둘 빠지고 있어요. 조직위원장이 안타까워했어요. 젊은이들도 무술보다는 MMA나 복싱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무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할아버지 일행은 작전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 젊은 무술인들에게 진정한 무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야. 브래드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어떻게요? 그들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타나카가 웃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리 대사부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진정한 무술가의 품격을 직접 보여주면 돼요. 민호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경기에 직접 나가실 건가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목적이지. 내일부터 우리는 진정한 무술가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자.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무술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일행의 제네바 도전이 시작됐어요. 과연 그들이 세계 무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무술의 진정한 정신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대회장에서 역사상 가장 특별한 무술 대회가 시작됐어요. 승부를 넘어선 진정한 무술의 가르침이 펼쳐질 무대가 열린 거였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